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유디입니다. 자, 7월 1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에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를 한국 수출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제외한다고 하죠. 화이트 국가라는 것은 첨단 재료 수출 허가 면제인데요. 이 기존에는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 등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거를 한국을 제외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첨단 재료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한국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는 결론적으로 한국의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에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품목이 플로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죠. 그리고 리지스트 이렇게 세 품목으로 나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상장 주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각 항목별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 그나마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종목만 몇 가지만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SKC 코롱피아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대시세는 사실 꺾였습니다. SKC 코롱피아 같은 경우는 꺾여가지고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면서 현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얼만큼 반등을 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SKC 코롱피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그 CPI 필름으로 인해서 주가도 사실 많이 움직였고, 그럼 지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차트적으로 이제 한 어느 정도 한번 볼 수 있겠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간단하게나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전체 그림은 이 우측편에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요 지점에서도 차트 특성을 보셨을 때 주봉 기준으로 22평을 맞으면서 대시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22평을 맞으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점도 굉장히 SKC 코롱피아에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거를 뚫지 못하면 차트적으로는 요 앞서서 여기에 있는 요런 주가처럼 이렇게 하락을 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수출 규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WTO에 제소를 한다 이렇게 말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차트적으로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앞에 주봉으로 제가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트적 특성은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서 자 32,720원 정도가 이 매물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길게 잡았을 때요. 32,700원 정도가 조금 길게 잡았을 때고요. 화요일 장에 이 의문대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 의문 구름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뚫지 못하면 이 라인을 뚫지 못하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림은 사실 SKC 코롱피아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1차 저항 때 예를 들면 2차 저항 때 이런 라인들을 한마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론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요. 차트 이슈가 있지만 차트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차트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종목이 사실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적절한 차트를 고르고 적절한 차트에서 기업 내용과 재무를 보면서 다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 1차 저항대 구간 한 3,500원, 그리고 2차 저항대 구간 32,700원 정도 약간 길게 두 번째로 잡았을 때요. 요 구간을 뚫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도 잘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떠나서 요 라인이 일단 뚫고 나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뚫고 나가서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라인을 뚫지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22동 평균선 있죠. 여기를 떨어지더라도 그나마 조금 지지해 줄 수 있는 1차 지지 구간으로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건 1차 그 지지 구간이죠. 가격대는 한 29,300원 정도인데요.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를 하려면 여기서 바로 내일 음봉을 만들어 버리면 화요일장 음봉을 만들어 보고 꺾여 버렸다 하면 바로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꺾였다 싶으면 정말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진짜 볼린저 하단 밑에 하단을 뚫으면서 좀 더 내려가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코롬페아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만큼 하락을 기간을 두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 하락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전체 그림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에칭가스 관련주인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의 종가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 한마디로 이제 저항대에 의해서 음봉을 만들면서 위치점에 부딪히면서 내려간 거죠. 그렇게 종가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하지만 상승 후 밴드 폭을 형성하면 상승 후 전체 그림 같은 경우는 하락 구간인 것 같아요. 하락 구간에 직면해 있긴 한데 이제 요 라인이 이제 반등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구간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자 단기적으로 좀 짧게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일반적인 개인분들도 사실 재료를 찾을 거란 말입니다. 뭐 좀 관련주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 접근한다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왜냐하면 상승 중에 이런 음봉을 만들거든요. 실제로 종목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경우에 음봉을 만들었지만 상승 중에 음봉을 만들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확률을 높이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심조심.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대가 지금 결론적으로 의문 영역대를 뚫지 못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화요일 장에서 이 라인을 뚫으면서 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라인을 뚫으면서 가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이 차트에서 보이시는 요 라인대를 뚫으면서 가는지 5만 1,000원, 한 5만 2천 원대죠. 5만 2천 원대를 뚫으면서 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약간 사실 이격도가 살짝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격도가 있을 때는 약간 내렸다가 주봉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거는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동평균선이 약간은 맞물리면서 가는 게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면요, 지켜는 봐야 되겠죠. 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이 구간에서 약간은 자 52평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52평과 22평 그리고 봉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가겠느냐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목이 이슈가 있지만은 솔브레인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맞고 내려와서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어디서 지지하는지를요 한번 확인을 하고 재차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후성입니다.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재무가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이렇게 전 분기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후성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수치적인 걸 떠나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때까지는 사실 많이 움직였죠. 전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5년 때부터 해서 자, 그냥 18년도까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증권 방송을 보는데 증권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분이 하던 얘기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기업은 좋지만은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기업이 좋더라도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을 해야 한마디로 좀 재미있는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이슈로 인해서 이 후성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봐보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상승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요. 많이 했고 현재 차트 패턴을 보게 되면요. 삼중 천장형 패턴의 고점을 찍으면서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하락을 하면서 그 와중에 요 짧게 여기서는요. 모르겠습니다. 하락형 M자를 어느 정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잠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후성 같은 경우는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십시오. 물려있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 주가는 사실 못 올라요. 아무리 오르고 싶어도. 왜냐하면 그만큼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성은 뭐 접근하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월요일 장에 이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음봉을 만들었지.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 지금 음봉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내려가잖아요. 잠깐만요.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갈 패턴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박스권 하단 뚫고 내려가지요. 예를 들면요.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서 그나마 이런 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봉요. 월요일장 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내려갔을 때는 이 밑에서 다시 또 박스권을 형성할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럼 이 가격대가 위에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삼중 천장력 이건 좀 더 크게니까 확실하게 더 보이겠죠. 고점을 만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체 그림도 주봉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이 주봉에서 이 봉도 오늘 자 시세를 그나마 줬기 때문에 전주 봉보다는 살짝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성 부분에 있어서는요. 좋은 기업이지만 현재 이 이슈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물려있던 매물이 계속 출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염두해 두시면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라인을 예를 들어 한 6,500원대라든지 요 라인을 벗어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십시오. 우선은 박스권 새로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SK머티리얼즈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 종목 패턴의 차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건 음봉을 만들었지만 오늘 예를 들면 월요일 장에서요. 음봉을 만들었지만 이건 상승 중 음봉인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기업 내용도 사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사실 이게 전체 그림이 완전한 하락 구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뭐 다시 새 박스권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기업이 좋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는데 하지만은 뭐 이렇게 좋게 본다고 해서 주가가 다 가는 건 아니니까요. 앞에 두 종목보다는 그나마 앞에 솔브레인이나 후성보다는 요 에칭가스에서는 SK머티리얼즈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뭐 그리고 금주에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그리고 뭐 짧게 잡아서 뭐 14만 8천 원대라든지 요 라인이 무너지면 빨리 매도를 해버리는 게 짧게 잡아서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만 보고 봤을 때 첫째 저항대는 한 16만 원대 대강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항대는 뭐 요 정도 16만 5천 원, 세 번째는 뭐 16만 7천 원 이렇게 뚫었을 때는 괜찮지만 요런 저항대가 있을 때는 부딪혀서 주가가 안 간다고 싶으면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차트 느낌은 앞에 두 종목 솔브레인과 후성하고는 조금 다르다. 요 정도만 포인트를 집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품목입니다. 자 리지스트 감광액 관련주인데요. 여기에도 몇 종목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나마 좀 눈에 들어왔고 힘이 있어 보이는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줬어요. 주가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반등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그 차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동폭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양목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포들이 있어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독립세미캠은 기업 재무도 나쁘진 않아요. 보세요. 지금 수급도 보면 다 개인이죠. 개인이기 때문에 참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상장 주식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그 조사해본 서칭해본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세미캠이 가장 끼가 있고 힘이 있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금주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포인트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참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좋은 봉을 만들어졌고, 그리고 기존의 박스권을 탈피하려고 굉장히 힘있게 가려고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 항상 주가 종목은 그 위험 구간에도 항상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짧게 잡아볼게요. 한 1,500원대라든지 자 9,900원대 한 만원대 한번 잡아보죠. 요 가격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힘은 있는 것 같다. 요번 이슈에 대해서 여러 종목들 중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급하게 자료를 준비한다고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 그래도 이제 방송을 몇 번 하면서 이제 약간은 경험이 쌓여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급하게 만들었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유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